얼마 전 겨울 어느 오후를 저는 아직도 뚜렷이 기억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건조하게 불어오던 날, 제 진료실 문을 천천히 열고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경자 씨, 올해 70세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미용사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아름다움을 찾아주며 자신감 있는 웃음을 돌려주는 일을 천직처럼 해온 분이었죠. 그러나 그날 제 앞에 앉은 그녀의 눈빛은 과거와 달랐습니다. 피하고 싶은 듯 어딘가 움츠러든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저는 거울 보는 게 두렵습니다. 예전에는 피부가 곱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거울 속에 깊게 패인 주름과 낯설 정도로 늙어버린 제 얼굴만 보입니다. 마치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반세기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공통된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 남긴 흔적을 바라볼 때 느끼는 슬픔과 상실감입니다. 이경자 씨의 눈에는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느끼는 허탈감과 자존심의 무너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랍을 열어 작은 바세린 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흔히 집 욕실 구석에 두고 특별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제품일 겁니다. 저는 그것을 그녀 앞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경자 씨, 어쩌면 바로 이 단순한 것이 찾고 계신 답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믿기 어렵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화려한 광고, 값비싼 화장품과 시술을 들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들린 건 저렴하고 소박한 바세린 한 통뿐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만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이 길을 걸으며 한 가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효과적인 해답이 꼭 복잡하거나 비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꾸준한 것이 오래도록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바세린은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눈빛에는 아직 반신반의하면서도 작은 호기심과 희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경자 씨와 같은 마음은 아니신가요? 한때는 자신감 있고 환하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도 기대만큼의 변화를 보지 못해 실망하신 적은 없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아주 작은 통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나이든 피부에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바세린입니다. 저는 어떤 제품을 팔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 경험과 제 환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50년 동안 쌓아온 진료 현장에서의 기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아름다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제가 작은 바세린 통을 이경자 씨에게 건넸을 때 그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작은 연고 하나가 제 피부를 바꿀 수 있다고요?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제가 깨달은 것은 건강한 피부의 비밀은 복잡함에 있지 않고 피부의 자연스러운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바세린 피부의 수분을 지켜주는 뚜껑. 저는 유리컵에 물을 가득 채워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물은 조금씩 증발해 사라집니다.
하지만 단단한 뚜껑을 덮으면 물은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피부도 이와 똑같습니다. 젊을 때에는 피부가 스스로 수분막이라는 뚜껑을 만들어 촉촉함을 유지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막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면 피부 속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여 건조하고 거칠어지며 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수분을 최대 98%까지 지켜주는 완벽한 뚜껑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단순히 피부 표면을 촉촉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효과. 저는 환자들에게 권할 때 결코 느낌이나 소문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피부과 학술지에 실린 여러 연구들은 바세린이 경피수분 손실 TEWL, 트란스에피더러멀 워더러스를 막는 데 있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성분 중 하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개월 동안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한 결과 피부의 수분 보유량이 평균 35% 증가하고 탄력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값비싼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바세린이 실제 생리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저는 임상 현장에서 고가의 크림을 사용한 환자들과 바세린만 올바르게 사용한 환자들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두 그룹 사이의 보습력과 피부 장벽 개선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바세린을 사용한 환자들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꾸준히 안전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 나타나는 세 가지 큰 변화. 저는 이경자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피부가 갑자기 나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동시에 세 가지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1. 수분 유지 능력의 저하. 20대 피부는 거의 완벽한 수분막을 가지고 있지만 60세가 되면 그 능력이 40% 이상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피부가 쉽게 건조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2. 피부 장벽 약화. 피부는 본래 외부 자극과 오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성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성벽은 얇아지고 약해져 자외선, 미세먼지, 세균에 쉽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염증, 가려움증, 만성 피부 질환이 늘어납니다. 3. 피부 재생 주기의 지연. 젊을 때는 피부가 약 28일마다 새롭게 교체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주기가 45일에서 60일까지 늘어납니다. 그 결과 죽은 세포가 오래 쌓여 피부가 칙칙하고 거칠어지며 상처 회복도 늦어집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동시에 닫히는 세 개의 문과 같습니다. 피부가 빠르게 늙어 보이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바세린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 첫째, 바세린은 강력한 수분 차단 효과로 줄어든 보습 능력을 보완합니다. 둘째, 피부 표면에 형성되는 얇은 막은 약해진 장벽을 대신하는 인공 성벽이 되어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셋째, 촉촉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세포 재생 속도를 촉진하여 나이로 인해 길어진 주기를 부분적으로 단축시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바세린이 피부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정원에 지붕을 씌워주면 씨앗이 스스로 더 잘 자라든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끝맺자 이경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믿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해는 했습니다. 바세린의 힘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화 피부가 꼭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준다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 찾아갈 젊음의 길을 열어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0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바세린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놀라운 효과를 본 환자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생님, 바세린이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하고 거칠어졌어요. 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환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서둘러 판단하지 않고 환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세린이 아니라 대개는 사용하는 방법에 있다는 것을요. 박도수 씨의 사례,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 중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65세 박도수 씨입니다. 그는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의 목수였는데 은퇴 후에는 외모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여전히 비교적 피부가 깨끗하고 밝은데 자신은 얼굴이 칙칙하고 주름이 깊어지자 결국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바세린을 건네주며 올바른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그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피부가 더 나빠졌습니다. 주름도 늘고 따갑기까지 합니다. 저는 자세히 물어보았고 그가 세 가지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잘못된 사용법. 1. 보습제 없이 바세린만 바른 것. 박 씨는 바세린을 수분 크림이라고 생각하고 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피부에 바로 발랐습니다. 하지만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지 않고 이미 있는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만 합니다. 결국 물 한 방울 없는 컵에 뚜껑을 덮는 것과 같아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피부는 더 건조해졌습니다. 이 아침에 바른 것. 두 번째 실수는 출근 전 아침마다 바세린을 바른 것이었습니다. 바세린은 질감이 두껍고 끈적이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와 오염 물질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하루 종일 먼지가 피부에 달라붙으니 모공은 막히고 피부는 가렵고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기 오염이 심한 도시 환경에서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3. 과도하게 사용한 것. 마지막 실수는 많이 바르면 효과도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콩알 크기 대신 얼굴 전체를 덮을 만큼 두껍게 발랐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사용은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 모공이 막히고 작은 뾰루지와 거친 피부결을 유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결국 그가 바세린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나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경자 씨와의 비교. 저는 박 씨에게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바로 앞서 이야기한 70세 이경자 씨입니다. 그녀 역시 처음엔 의심했지만 사용법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매일 저녁 세안 후 가벼운 수분 크림을 먼저 바른 뒤 콩알의 반 크기만큼 바세린을 손바닥에서 녹여 눈가, 입가, 목 같은 노화가 두드러지는 부위에만 톡톡 두드리듯 발랐습니다. 아침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 결코 두껍게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3주 만에 손녀가 할머니, 왜 이렇게 피부가 반짝거려요? 라고 물었고 6주 후 동창 모임에서는 요즘 얼굴이 정말 달라졌다 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마음가짐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얼굴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중요한 교훈.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세린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올바르게 사용한 사람은 피부가 놀랍도록 개선되고 잘못 사용한 사람은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약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잘못된 용량이나 잘못된 시점에 사용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도 똑같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바꿔주는 기적 같은 제품은 없습니다. 오직 이해, 인내, 꾸준함만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바세린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노화된 피부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박도수 씨의 사례는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패는 제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피부를 관리하려면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다 발라야 하나요? 많이 바를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부 관리는 양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얼굴에는 특히 나이를 가장 빨리 드러내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제대로 관리하면 다른 부위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전체 인상이 훨씬 젊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나이를 고발하는 4가지 부위라고 부르며 지금부터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눈과 시간이 가장 먼저 머무는 곳. 눈은 흔히 영혼의 창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화의 흔적도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눈 주위 피부는 다른 부위보다 약 40% 얇고 피지선도 거의 없어 스스로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가 주름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쉽게 나타나며 얼굴 전체를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김 씨라는 분은 50대 초반이었는데 누구나 그녀를 60대로 보았습니다. 이유는 얼굴 전체의 주름이 아니라 눈가에 자리 잡은 뚜렷한 잔주름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그녀가 눈가에만 꾸준히 바세린을 얇게 바르자 몇 달 만에 인상이 달라졌습니다. 지인들이 요즘 훨씬 밝아 보인다, 몇 살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눈가만 개선해도 얼굴 전체가 한층 환하고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입과 웃음이 나이를 깊게 새기는 곳, 젊을 때는 미소가 매력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입가의 팔자주름과 웃음선은 노화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줍니다. 이 부위는 말할 때, 웃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근육 운동이 피부를 처지게 하고 깊은 주름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한 씨는 70대 중반으로 늘 유쾌하게 웃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 탓에 입가주름이 점점 깊어져 항상 피곤하고 지친 인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바세린을 입가에 집중해 바르도록 권했고 근육을 들어 올리듯 가볍게 마사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6주 후 그의 미소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겁게 얼굴을 끌어내리는 듯한 웃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편안한 인상을 주는 미소로 바뀐 것이죠. 이는 입가 관리가 단순히 미용 차원을 넘어 인상 전체의 활력과 젊음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 목, 진짜 나이를 숨기지 못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얼굴 관리에는 정성을 들이지만 목 관리는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목은 오히려 얼굴보다 나이를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부위입니다. 목에 생긴 가로주름과 처짐은 실제 나이보다 50년 더 늙어 보이게 하는 주범입니다. 최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제 얼굴은 젊어 보인다고 하는데 목을 보면 금세 나이를 알아챕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목 때문에 옷차림을 제한하며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목까지 바세린을 바르는 습관을 들이자 점차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주름도 완화되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목이 드러나는 옷을 즐겨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젊음을 원한다면 얼굴만큼이나 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손 밑서 거짓말하지 않는 부위. 마지막은 손입니다. 손은 나이를 속이지 않는 부위입니다. 얼굴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손등에 남은 잡티, 건조함, 울퉁불퉁한 혈관은 나이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얼굴보다 손을 보고 실제 나이를 더 정확하게 맞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유 씨는 손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손등이 거칠고 주름져 있어서 손자의 손을 잡는 것조차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굴과 목뿐 아니라 손등에도 바세린을 얇게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잠들라고 조언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손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주름이 완화되자 환하게 웃으며 이제는 제 손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적 관리,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기. 수십 년간의 경험 끝에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눈과 입과 목, 손대, 이 네 군데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비유합니다. 정원을 가꿀 때 모든 풀잎에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와 꽃에 집중적으로 물을 주면 전체 정원이 건강해진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부위를 잘 관리하면 전체 인상이 젊고 활력 있게 바뀝니다. 마무리. 시간은 누구에게나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옅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올바른 부위에 집중하는 것. 지혜로운 관리는 결코 복잡하거나 비싸지 않습니다. 나이에 맞서 싸우려면 바로 이 네 가지 부위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선생님, 결국 바세린은 어떻게 써야 제대로 효과가 있나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세린 황금 루틴 5가지 황금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 5단계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제 50년 진료 경험 속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젊음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던 과학적으로 검증된 습관입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세안 후 토너와 보습제를 먼저 바를 것. 많은 분들이 세안 후 곧바로 바세린을 바릅니다. 그러나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이 아니라 수분을 지켜주는 제품입니다. 피부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세린을 덮어버리면 텅 빈 컵에 뚜껑을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먼저 토너와 가벼운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그 위에 바세린을 얹어야 비로소 수분이 피부 속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만 잘 지켜도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2단계, 아주 소량만 마이너스 콩 반쪽 크기로 충분. 대부분의 환자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많이 바를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바세린은 강력한 밀폐력을 가지고 있어 과도하게 바르면 오히려 모공이 막히고 피부가 답답해집니다. 반쪽 콩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얇게 펴 바르는 것만으로도 밤새 든든한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 74세 한 씨는 처음에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두껍게 발라 얼굴이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용량을 줄이도록 안내하자 한 달 뒤에는 얼굴이 훨씬 맑아지고 모공도 깨끗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적게 쓰는 게 오히려 더 큰 효과였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3단계,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녹여 쓸 것.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바세린은 상온에서 딱딱하고 무겁습니다. 그대로 바르면 고르게 펴지지 않아 두껍게 남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량을 손바닥에 올리고 두 손을 비벼 체온으로 녹입니다. 그러면 바세린이 부드럽고 얇게 변해 피부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따뜻하게 녹여 사용할 때
흡수율이 약 3배 증가한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4단계, 비비지 말고 손끝으로 톡톡 두드릴 것. 많은 분들이 제품을 바를 때 피부를 세게 문지릅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피부에 미세 손상을 일으켜 장기적으로 주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천천히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리듬감 있게 피부를 톡톡 두드리면 바세린이 균일하게 퍼지고 동시에 혈액순환도 촉진되어 피부가 편안해집니다. 한 환자, 70세 이경자 할머니는 이 과정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매일 밤 자신을 돌보는 작은 의식이 된 것입니다. 5단계, 밤 10시 이전 주 3, 4회만 사용할 것. 왜 밤 10시일까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는 피부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때 바세린을 바르면 낮 동안 손상된 피부가 훨씬 효율적으로 회복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매일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도 숨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3, 4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피부가 답답해하지 않고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5음으로 완성되는 한 곡의 음악.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세린 황금 루틴은 5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음악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맞춰야 아름다운 선율이 완성됩니다. 단 한 음이라도 틀리면 전체 조화가 깨집니다. 1. 보습제로 기초 다지기. 2. 소량만 사용하기. 3. 손바닥에서 녹여 쓰기. 4. 가볍게 두드려 바르기. 5. 밤 10시 전 주 3, 4회 지키기. 이 단순한 5가지 원칙이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50년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이 과정을 지킨 환자들은 모두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촉촉하고 맑은 피부가 아니라 거울 앞에서 다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피부 관리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저는 오랜 진료 생활 속에서 남성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남자는 피부 관리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피부 좀 거칠면 어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깊은 주름과 거친 피부가 드러나면 결국 자신감을 잃는 것도 바로 그분들이었습니다. 피부는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건강과 정신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김지우 씨, 77세, 한 남성 환자의 변화.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77세의 김지우 씨입니다. 그분은 40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일한 엔지니어였습니다. 매일 햇볕과 바람, 먼지 속에서 일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피부는 검게 그을렸고 거칠며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85살쯤 됐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건강하고 손주와 함께 걸어 다닐 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너무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남자로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저는 그에게 작은 바세린 통을 건네며 제가 늘 강조하는 황금 루틴, 바세린 골든 루틴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제가 남자인데 이런 바세린을 발라도 되나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님, 피부 관리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물을 마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남녀 구분이 없는 것처럼 피부 관리 역시 우리 몸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고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몇 주 후의 변화. 한 달 뒤
김 씨는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지만 피부가 훨씬 부드럽고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요즘 저보고 예전보다 덜 고생한 얼굴 같다고 합니다. 또 친구들이 사진 찍을 때마다 왜 이렇게 젊어졌냐고 묻네요. 저를 가장 인상 깊게 만든 건 피부 자체의 변화보다 그의 표정과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사진 찍기를 꺼리며 늘 카메라를 피했지만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웃는 얼굴을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 3달 후 그는 동네 모임에 참석했는데 많은 이들이 지난번보다 7, 8살은 젊어 보인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런 값싼 바세린 하나가 제 자신감을 되찾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젊어진 건 피부가 아니라 제 마음 같습니다. 교훈, 남성도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 김지우 씨의 사례는 저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습니다. 피부 관리는 성별과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피부는 여성보다 약 25% 두껍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햇볕, 먼지, 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고 관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빨리, 더 거칠게 늙어갑니다. 따라서 남성에게도 보습과 보호 습관은 필수입니다. 복잡한 화장품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바세린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성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부를 돌보는 것이 결코 남성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고 몸을 지키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단순히 젊어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가족과 더 즐겁게 어울리고 사회 속에서도 당당히 살아갈 힘을 줍니다. 김지우 씨처럼 때로는 작은 변화 하나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삶의 기쁨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나이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마음이 밝고 스스로를 사랑할 때 피부 역시 빛나고 생기를 얻습니다. 반대로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을 부정할 때 피부는 금세 칙칙해지고 주름이 늘며 나이보다 더 늙어 보입니다. 피부는 마음의 거울. 저는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의 눈빛과 어깨만 보아도 그분의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쳐서 어깨가 처지고 눈에 활력이 없는 분들은 피부도 늘 건조하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꾸준히 피부 관리를 하다 보면 단순히 피부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가 달라지고 목소리가 밝아지고 걸음걸이마저 가벼워집니다. 그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피부 관리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이라는 사실을요.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나 거울을 볼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얼굴은 환하고 눈빛도 맑습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거울 속 얼굴이 금세 어둡게 변하고 피부도 칙칙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 카리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해 피부 재생을 방해하고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싶다면 마음부터 돌보아야 합니다. 작은 의식, 자신에게 보내는 한마디. 저는 환자들에게 바세린 골든 루틴을 마친 뒤 거울 앞에서 단 10초만 투자해 보라고 권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럽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몇 주간 꾸준히 해본 환자들은 저에게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긍정적 자기 암시 포지티브 셀프 아프르메이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자기 암시를 반복할 때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고 피부세포 재생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단계를 단순한 스킨케어가 아니라 치료 과정의 중요한 일부로 생각합니다. 사례 5 할머니의 변화.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2세의 오 할머니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피부는 거칠고 주름이 많았지만 더 걱정스러웠던 것은 그녀의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 같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그저 늙고 쓸모없는 노인만 보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세린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매일 밤 바세린을 바른 후 거울을 보며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해보세요. 3달 후 그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피부는 확실히 부드럽고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더 울린 것은 그녀의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어색했어요. 그런데 매일 해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더군요. 이제는 옷차림에도 신경 쓰고 산책도 즐기게 되었어요. 사람들도 제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바세린은 그녀의 피부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잊고 지냈던 자기 사랑을 회복하는 다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피부 그 이상의 가치, 자신감과 행복.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은 피부가 아니라 자신감입니다. 거울을 피하지 않고 사진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고 친구들과 다시 만나는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결과입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피부가 몇 살 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마음이 수십 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늙은이가 아니라 아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바세린을 바르는 행위는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작은 의식입니다. 매일 밤 몇 분만 투자해 피부를 돌보고 스스로에게 나는 소중하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메시지는 몸과 마음에 강력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피부도 달라집니다. 바세린은 단순한 보습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사랑을 비추는 작은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세린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값싼 보습제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50년 동안 연구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바세린을 단순한 저가 제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세린은 가장 평범한 것 속에 숨은 과학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작용 원리. 피부를 지켜주는 투명한 방패. 바세린의 주성분은 정제된 페트롤라텀입니다. 피부에 바르면 얇고 투명한 막을 형성하는데 이 막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수분 증발 차단. 피부 속 수분의 최대 98%를 지켜줍니다. 외부 자극 차단. 미세먼지, 세균, 찬바람, 매연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피부 회복 촉진. 산소 교환이나 세포 재생을 막지 않고 오히려 세포가 회복하기 좋은 수분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단순히 피부 위에 얇게 코팅하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여전히 작은 상처나 건조 피부 관리에 바세린을 권장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잘못된 사용법. 효과가 뛰어난 만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실패로 이어집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확인한 5가지 대표적인 실수를 소개하겠습니다. 1. 세안하지 않고 바르기. 얼굴에 먼지나 피지, 노폐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르면 그것들이 모두 피부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결과 여드름, 염증, 심지어 자극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깨끗한 피부 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2. 메이크업 위에 바르기. 화장을 지우지 않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면 파운데이션과 색조 화장 먼지가 모공을 막는 두꺼운 장벽이 됩니다. 그 결과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운 뒤에 사용해야 합니다. 3. 여드름 부위에 바르기. 이미 막힌 모공 위에 바세린을 바르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염증이 심해지고 여드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세린은 건강한 피부 부위에만 사용하고 붉게 염증이 있는 부위는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침에 바르기. 바세린은 점성이 있어 아침에 바르면 먼지와 세균을 끌어당기는 먼지 자석이 됩니다. 하루 종일 오염 물질이 들러붙어 피부를 해치게 되지요. 바세린은 철저히 밤 전용 친구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과도하게 매일 사용하는 것. 조급한 마음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바세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도 스스로 호흡하고 조절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세린은 주 3, 4회 밤에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바세린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 가끔 환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바세린이 별로인데 다른 대체제가 있을까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효과와 가격, 안전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바세린만큼 균형 잡힌 제품은 드뭅니다. 시어버터. 지방산이 풍부하고 보습력이 뛰어나지만 질감이 무겁고 끈적임이 있습니다. 라놀린 양모 지방 보습 효과가 강하지만 민감성 피부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호바 오일 요조바. 피부의 천연 피지와 유사하여 잘 흡수되지만 가격이 비싸고 산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체할 수는 있지만 안전하고 저렴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은 결국 바세린입니다. 장기적인 효과 인내가 열쇠. 바세린은 하룻밤에 기적을 주는 제품이 아닙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3, 6주 후 대부분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건조함이 완화되며 잔주름이 옅어집니다. 필 6개월, 1년 후 탄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피부톤이 밝아지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80세의 박진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주름이 깊고 피부가 푸석해 더 이상 피부 관리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골든 루틴을 지키며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뒤 친구들이 깜짝 놀라며 적어도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피부는 훨씬 팽팽해지고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잊고 지냈던 환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15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피부뿐 아니라 제 마음까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마지막 메시지. 바세린의 과학적 원리는 이미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기본은 깨끗한 피부, 올바른 시간, 꾸준한 습관입니다. 바세린 한 통이 여러분을 젊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한다면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생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50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세린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반드시 올바른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이 함께 해야 합니다. 피부 관리는 정원 가꾸기와 같습니다. 물만 준다고 꽃이 피지는 않습니다. 햇빛, 좋은 흙, 그리고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바세린이 열쇠라면 생활 습관과 영양은 문입니다.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건강한 피부라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림프 순환을 돕는 가벼운 마사지. 환자들에게 바세린을 권할 때 저는 항상 가벼운 림프 마사지를 함께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동작은 단순히 흡수를 돕는 것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부기를 줄이며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턱에서 귀 쪽으로, 입가에서 광대뼈 쪽으로, 눈 밑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손끝을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이 3분이면 충분하지만 얼굴은 훨씬 편안해지고 보습 효과는 더 오래 갑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중 한 분은 68세 윤 씨였습니다. 그분은 몇 달 동안 바세린과 마사지를 함께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입가 주름이 옅어졌을 뿐 아니라 얼굴선이 한결 맑아지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분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칼을 대지 않고도 제 손으로 젊음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주 1회 바세린 대신 꿀.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도 친구와 같습니다. 가끔은 변화를 줘야 더 활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바세린 대신 천연 꿀을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꿀은 오래전부터 자연의 약으로 불려왔습니다. 풍부한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부 보습뿐 아니라 항균 작용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얇게 바른 후 15-20분 정도 두었다가 씻어내면 피부가 한결 매끄럽고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황 씨 73세는 피부가 예민해서 화장품 사용을 꺼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세린과 꿀을 번갈아 사용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졌을 뿐 아니라 예전처럼 쉽게 예민해지지도 않아요. 마치 자연이 제 피부를 돌봐주는 것 같아요. 계절에 따른 조절. 피부 관리는 계절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여름, 공기가 습하고 땀과 피지가 많기 때문에 바세린은 아주 얇게 주 2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겨울, 건조하고 찬 바람이 피부를 쉽게 갈라지게 합니다. 이 시기에는 바세린을 조금 더 두텁게 주 3, 4회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70세 장씨 환자를 떠올립니다. 그분은 겨울마다 피부가 갈라져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계절에 맞게 바세린 사용 습관을 조정한 뒤 겨울철에도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 제 겨울이 이렇게 편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물 많은 피부의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많은 분들이 화장품에만 신경 쓰고 물을 잊습니다. 하지만 물만큼 중요한 영양소는 없습니다. 피부는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절대 탱탱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하루 6, 8컵의 물을 권장했습니다. 한 환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바세린을 꾸준히 발라도 물을 적게 마시면 괜찮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빈 컵의 뚜껑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꽉 막아도 안에 물이 없다면 지킬 게 없지요. 바세린은 수분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그 수분은 반드시 몸속에서부터 채워져야 합니다. 비타민 C, 피부의 든든한 동반자. 마지막으로 영양은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비타민 C와 E가 풍부한 음식을 권했습니다. 비타민 C, 귤, 딸기, 키위 등에 풍부하며 자외선 손상을 막고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비타민 E, 아몬드, 해바라기 씨, 시금치 등에 들어있으며 세포막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춥니다. 75세 남 C 환자는
제 권유대로 간식을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로 바꾸셨습니다. 6개월 뒤 피부가 맑아지고 혈색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정신도 한결 또렷해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만 바꿨는데 이렇게 젊어질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습관과 영양이야말로 든든한 토대입니다. 한 가지 제품에만 의존한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사지, 꿀, 계절에 맞는 조절, 충분한 수분 섭취, 올바른 영양까지 함께 한다면 피부는 물론 몸과 마음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장기적인 투자로 여길 때 여러분은 피부와 몸, 그리고 정신까지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환자들을 만나며 제가 배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표정과 감정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단순히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이 열리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최영희 72세 할머니의 변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영희 72세 할머니입니다. 퇴직 후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녀들도 바쁘게 살다 보니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조금씩 우울증으로 빠져들었고 거울 보는 것도 피하셨습니다. 거울 속에 보이는 건 주름진 얼굴과 지친 눈빛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제 얼굴이 낯설어요. 거울을 보면 늘 우울한 할머니만 보입니다. 저는 다시 웃고 싶습니다. 적어도 예전처럼 용기 있게 미소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 변화. 저는 바세린 한 통을 드리며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매일 밤 바세린을 바른 뒤 거울 앞에 서서 미소 지어 보세요. 비록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여전히 소중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할머니는 처음엔 씁쓸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소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연의 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줍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은 가벼워지고 혈액순환과 피부 재생도 촉진됩니다. 2달 후에 놀라운 변화. 2달이 지나 다시 오셨을 때 저는 한눈에 변화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빛은 더 화사해졌고 눈은 반짝였으며 무엇보다 진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울 앞에서 억지로 웃는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웃음이 더 이상 억지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고 셀카도 찍게 됐어요.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요즘은 정말 젊어 보여요. 활기가 느껴져요. 피부는 바세린 덕분에 부드러워지고 주름이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나가고 친구들과 산책도 하며 삶의 즐거움을 되찾으셨습니다. 바세린 긍정 순환 효과. 저는 이 변화를 바세린 긍정 순환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 원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1. 바세린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피부가 매끄럽고 건강해진다. 2. 피부가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미소가 늘어난다. 3. 미소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밝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인다. 4. 긍정적인 마음은 다시 전신 건강을 돕고 피부 재생을 촉진한다. 이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피부가 좋아짐, 기분이 좋아짐, 표정이 환해짐, 다시 피부가 좋아짐. 마지막 메시지.
많은 사람들이 바세린을 단순한 보습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할 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밤 바세린을 바르며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 보세요. 그 미소가 피부뿐 아니라 마음까지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주름을 모두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빛나는 눈빛과 진심, 어린 미소에 있습니다. 바세린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큰 힘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0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유행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제품은 기적의 약이라며 떠들썩하게 홍보되다가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잊혔습니다. 어떤 시술은 단기간 큰 관심을 받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세린은 만능의 기적 같은 약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이자 토대입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도 튼튼한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세린은 단순하고 오래가며 그 안정성을 결정짓는 기초 역할을 합니다. 값비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쌀수록 더 효과가 있겠지. 그러나 저는 50년 경험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수천 원짜리 바세린 한 통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사용하면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반대로 고가의 화장품이라도 제대로 쓰지 않거나 금방 포기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한다면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노키 83세 할머니 이야기.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환자 중 한 분은 83세 유노키 할머니였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젊어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단지 거울을 보며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세린 사용법과 더불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1년 후 다시 찾아오셨을 때 피부는 한결 맑아졌고 미소가 환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부 관리는 젊음을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나이를 떠나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이 울림을 받았습니다. 결국 피부 관리는 남을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노년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5가지 황금 습관 플러스 5가지 금기. 끝맺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가지 황금 습관. 1. 토너와 기본 보습제를 먼저 바른다. 2. 바세린은 반쪽 콩알 크기만 사용한다. 3. 손바닥에서 살짝 덮여 바른다. 4.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두드리듯 바른다. 5. 밤 씹시 이전 주 3, 4회만 사용한다. 5가지 금기. 1. 세안하지 않은 얼굴에 바르지 말 것. 2. 메이크업 위에 바르지 말 것. 3. 여드름이 난 부위에는 바르지 말 것. 4. 아침에 바르지 말 것. 5.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지 말 것. 이 원칙만 기억하고 지켜도 나이에 상관없이 튼튼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제가 전하고 싶은 결론은 분명합니다. 피부 관리는 사치가 아니라 노년의 건강과 품위를 위한 투자입니다. 바세린을 바르는 몇 분의 시간은 단순히 보습을 넘어서 나는 돌봄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아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전하는 시간입니다. 바세린은 값싼 제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애와 꾸준함이 더해질 때 그 가치는 무한합니다. 그 가치는 매끈한 피부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건네는 자신감 있는 눈빛과 환한 미소 속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은 아름다움의 끝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평온에서, 미소에서,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